근데 이거 욕 안 할 수가 있을까? 힘들어. 오늘 첫 번째 방송은요. 오늘 뭐 제일 뜨거웠던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 이걸 보면서 너무 유치해가지고 하는 짓이 윤석열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진짜 너무 불쾌했어.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나? 사실 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특히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임성근 구하려고 윤석열이 이종섭하고 막 대화한 내용들, 여러 가지 증거들, 근거들 막 나와갖고 굉장히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얼마 전에 21%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정책 브리핑을 윤석열이 직접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황당한 거죠. 근데 기자들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도 딱 기자회견 하기 8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8분 전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부처가 어디냐면 산자부거든요. 산자부 대변인도 몰랐대요. 이거 하는 거를. 오늘 이 자리에 윤석열이 지금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가스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시추하겠다. 오늘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산자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자부 대변인은 몰랐대. 장관이 저기 가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갑작스럽게 오늘 이 정책 기자회견, 정책 브리핑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얼마나 졸속으로 했는지. 물론 자기들은 이거 워낙 보안이 큰 문제였다. 이거 잘못 내용이 새나가면은 주가 같은 거에 막 영향 미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보안을 유지한 거래요. 그래갖고 산자부도 모르게 그리고 기자들도 모르게 대통령하고 산자부 장관 거의 두 사람만 알고 오늘 진행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물론 산자부 장관하고 윤석열 두 사람만 안 거 아니고 몇 명 알고 있었겠지. 근데 산자부에서 몰랐어요. 대변인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 윤석열이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 물리 탐사. 매장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장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하냐면 이제 파야죠. 땅을 파야 돼. 시추를 해야 돼.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겁니다. 지금 결국 겨우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요. 정말 실제로 뭐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가기에 정말 맨 앞에 있는 아주 초입 단계예요. 초입 단계. 이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지금.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마치 국민들 들을 때는 지금 영일만에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엄청나게 있다는데 지금 그것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있을 수도 있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진짜 있는지 이제 시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벌써부터 마치 있는 것처럼 막 뭐 140억 배럴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석유로 치면 4년치를 쓸 수가 있고 무슨 삼성 시총의 몇 배가 되고 막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나 진짜 황당해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오늘 윤석열이 브리핑룸을 찾아갔고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 심해 석유 가스 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승인했는데 대단한 거야 뭐.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대요.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이 있었대.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량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에 넘어갈 차례래. 아니, 이 말부터가 웃기잖아요. 아직까지는 실제 석유가스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요. 매장 규모도 아직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윤석열이 오늘 막 흥분해서 발표하고 보면은 마치 뭐가 다 결정된 것 같아. 이게 뭐야 지금 갑자기. 마치 어떤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하나 갖고 와갖고 앞으로 우리는 이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막 건물 사고 엄청나게 기업이 커질 겁니다. 삼성같이 될 거야. 곧 얼마 안 있으면은. 뭐 그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대통령이 브리핑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래요. 넘어갈 차례. 그러면서 최소 5개 정도 시추공을 뚫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 5천억 드느라 5천억 드는데 내가 5천억 쓰라고 요번에 결제했다. 지금 그 얘기 한 거야 오늘요. 옆에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아니 기자들이 물어봤어. 그럼 국민들이 언제부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이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석유가 진짜 있으면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냐 언제부터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매장 확인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해 줄 수가 없대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아직 매장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잖아. 아직 매장 확인이 돼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매장 확인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갑자기 기자들한테 석유가 140억 배럴이 있다더니 그런 얘기를 지금 이게 할 때입니까 지금 이게? 겨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잠재적 가능성. 만약에 있다면. 이것만 놓고 보면은 막대한 규모라고. 이걸 누가 이런 말 못해. 누가 이런 말 못해. 잠재적 가능성만 보면 막대하다고.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 있으면은 그게 삼성전자 시총의 5배래요. 만약에 있으면.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만약에 있으면. 물어봤어. 지금 이게 엄청난 발견이면 지금 다른 나라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 지금 끼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에 관심 보이고 있는 기업들 있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 기업 이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특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윤석열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여기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은 6-1 여기 이 광고 보면은 동해 가스전이 지금 생산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종료가 되면서 혹시 주변에 또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가지고 세계 유수의 엄청나게 대단한 전문가 기업한테 맡겼다는 거지 여기에 과연 석유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맡겼는데 그 기업이 요번에 한 5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정확히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뭐요? 물리 탐사 결과만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 탐사 결과라는 게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오늘 윤석열 발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황당했던 게 우선 산자부가 몰랐대요. 산업부가 몰랐다는 거야.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을. 나는 윤석열이 오늘 말한 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뭔가 있다고 하는 무슨 조사가 있었겠지. 그래서 시추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발표할 내용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대단한 것처럼 허풍 떨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풀리고 있는 거지. 왜냐면은 만약에 오늘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정말 포항 영해만 앞바다에 엄청난 있는 게 뭐 대단한 거였다. 대단한 거였으면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보안? 무슨 보안? 이건 벌써부터 지금 막 시끌시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윤석열 오늘 나와가지고 발표해버리는, 대단한 것처럼 발표해버렸는데 정말 그 대단한 것처럼 발표한 만큼 대단한 거였다면 이렇게 조용히 발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내용을 발표하는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거 발표 왜 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광팔라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그 워딩을 알고 싶어가지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통령 홈페이지에 가면은 대통령의 말갈 글 혹은 브리핑, 보도자료 들어가면 그날 윤석열이 했던 말들 혹은 대변인이 했던 말들 혹은 중요한 보도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윤석열이 발표했던 이 석유 가스 뭐 이거 시추한다, 뭐가 나왔다, 그런 내용 관련된 것들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몰라, 아직 홈페이지의 내용을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없어. 근데 이게 실수로 못 올린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오늘 보면은 윤석열이 한국은 아프리카의 친구가 될 것 하면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 만찬사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브리핑한 내용은요 없다니까요. 이거 왜 안 넣었어? 그렇게 중요한 거를? 근데 여기만 없는 게 아니고 브리핑에도 없고 보도자료도 없어. 이렇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이라면 보도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 보도자료도 안 낼 정도의 한참고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대통령이 나와갖고 사부를 브리핑합니까? 더군다나 오늘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어갖고 굉장히 바빴거든요. 굉장히 바쁜데 그 중간 나와갖고 혼자 브리핑 한 거예요. 근데 산자부는 몰랐다. 왜? 산자부는 딱 간단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부는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이 있는 거 알고 있었겠지. 그런 걸.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걸 가지고 마치 국민들한테 아싸 뭐 하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싶은 거야. 그럼 국민들이 이걸 보고 지금 뭐 대단한 발표인 것 같은데? 뭐 대단한 것 같은데? 하면서 지지율 좀 올릴 수 있을까 봐.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불쾌한 거예요. 국민을 뭘로 알고 지금. 한번 기사 볼게요.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10시에 있었는데 기자들한테는 9시 52분에 공지가 됐대요. 8분에 대통령님께서 브리핑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한테 미리 공지한 다음에 엠바고를 하겠지. 절대 알리지 마라. 기자들한테 8분 전에야 이제 곧 여러분 브리핑합니다. 하진 않지요. 왜냐면은 기자들이 이거를 방송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건 원래 계획에 없던 거예요. 계획에 없던 건데 윤석열이 그냥 별것도 아닌 거를 뭐 대단한 것처럼 뻥튀기 하면서 그냥 허세 부리고 싶어갖고 갑자기 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무슨 8분 전에 기자들한테 알려줘. 그리고 4분 동안 발표하고 질문 받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 그래서 주부처인 산업부가 술렁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배석한 사실을 산업부 대변인도 오전 9시에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기자들한테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 옆에 서가지고 발표하는데 산업부에서 대변인실에서 산업부 장관이 어디가 있지?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어갖고 그거 찾다가 9시 40분에 기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 예고 없이 극도의 보안 끝에 발표가 이루어진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과 산업부 안팎에서는 괜히 부정확한 정보가 미리 유출될 경우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 근데 또 하나 기사 보면요. 지금 시추공 한 개에 1,000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5개 한다는 거 아니까 5,000억.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갖고 경제성 평가하는 거는 업체들이 볼 때 이거는 아니다. 그냥 있을 수가 있으니까 땅을 뚫을 수 있지만 지금 뭐 벌써부터 무슨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파봐야 한다. 파봐야 한다. 근데 우리는 벌써부터 이거 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벌써부터 이게 얼마 벌써 돈으로 환산해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이 지역에 석유 가스 부존 가능성이 탐지된 건 가스 고갈로 인해 생산을 종료한 동해 가스전 주변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였다는 거죠. 지난해 2월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사에 심층 분석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네티즌이 막 이거 갖고 찾고 있어. 이 미국 액트지오사가 진짜 어떤 곳인지 막 찾아봤더니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제가 몰라.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이 있다고 하는 주소에 가보니까 그 최영 기자도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미국 액트지오사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를 쳐봤더니 어디가 나오냐? 무슨 회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택가가 나온다. 주택가. 주택가가 나오는데 이거 회사 있긴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직원이 4명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회사와 관련해 갖고도 지금 네티즌들이 막 찾아가지고 진짜 이 회사가 정말 무슨 전문 회사 맞냐 지금 막 찾고 있어요 지금. 아마 내일쯤 이 회사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단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시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극초기에 해당한대요. 탐지에서 생산에 이르는 전체 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 단계에서 지금은 극초기라는 거예요. 극초기.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와서 막 거짓말하고 있는 걸 없는 걸 있다고 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 동해 가스전 생산 종료가 되면서 이 주변을 살펴보다가 진짜로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시추한다?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아직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정말로 가스와 이 석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얻기까지 여러 과정 중에 어떤 단계? 극초기 단계야. 근데 벌써부터 지금 이걸 가지고 막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대단한 자원이 있고 맞아 대한민국이 엄청난 진짜 하루아침에 무슨 산영국 대국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섣부른 기대를 하면 안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오늘 메리츠 증권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시추 이전까지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지금 이게 막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럴 단계도 아닌 거예요, 이건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지금 오늘 또 시끄러웠던 게, 야, 난 이건 재밌는 게 웃긴 게 뭐냐면 또 천공이야. 천공이 5개월 전에 정법시대에서 관련된 강의를 했대요. 강의를. 뭐냐면은 이 정법이 이 천공이 지난 16일 날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산유국 앞으로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 밑은 아주 보물덩어리래, 보물덩어리.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술력이 좋지 않아갖고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반도 밑에 이 땅, 바다 파보면 여기에 뭐 인류 최고의 보물이 있다. 앞으로 조그만한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귀한 것 만지면서 국가가 곧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희망적인 강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강의가 뭐 요번에 오늘 윤석열 발표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희한하잖아. 윤석열이 뭘 발표를 하면은 그 앞에 꼭 천공이 나오니까 이것도 웃긴 거죠. 하여간 뭐 천공이 말하고 안 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케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동해 앞바다에서 기름하고 석유하고 가스가 나온다는 거 그게 뭐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나쁠 건 없잖아. 그 좋아. 그래서 지금 시추하고 또 조사해보고 탐사해보면 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늘처럼 갑자기 발표해가지고 뻥튀기 치면서 이게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벌써부터 호들갑을 떨면서 발표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기자들도 8분 전에 알고 산업부 대변인은 아예 모르고 있었고 이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고 기획된 거였으면 이렇게 갑자기 할 수 있어요? 산업부에서 대변인도 모를 수가 있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를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즉흥적으로 그냥 한 거죠. 즉흥적으로. 윤석열 요번에 갤럽 지지율이 21%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또 본인과 관련해가지고 최상병 특검 이야기 나오고 지금 계속 최상병 외압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증들 나오고 통화기록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발악하는 거지, 이게 발악하는 거. 제가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요번 주 금요일 날 갤럽에서 만약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21이 아니고 한 19%, 18% 나오면은 이젠 기름, 석유, 가스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더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도 있어. 더 어마어마한 게. 지지율 21%에 석유 나왔으니까 지지율 19% 떨어지면 뭐가 나올지 이제 모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짓입니까? 이게 옛날 박정희 유신 때 기사 많이 나오던데 박정희가 유신한 다음에 유신 분위기 안 좋을 때 그거 돌리려고 뭐 한 겁니까? 똑같은 얘기 한 거잖아. 석유 나온다. 유신 때. 그런 짓거리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요번에 뭐 윤석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저는 믿음도 안 가고 정말 뜬금없는 거죠. 뜬금없는 거. 이런 발표하려면은 최소한 뭐라도 진짜 좀 뭐라도 좀 국민들한테 보여줄 만한 거가 나온 다음에 하는 거지. 무슨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마치 있는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인데,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아직 거의 뭐 알 수도 없는 확신도 없는 그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시추만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지진 문제 있잖아요. 지금 포항이 지금 그런 거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지금 어업하시는 분들도 이거 지금 우리 어업하는데 문제 없겠냐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로 가스라든가 석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로 시추해 갖고 우리가 쓸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20년 넘게 걸리거든요. 20년 넘게 걸려요. 20년. 근데 여기에 국력을 쓰는 게 옳으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는 석유 가스를 있어도 이제 안 쓰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재생에너지 아닙니까? 국력과 돈을 재생에너지를 위한 사실은 쪽으로 가야지. 앞으로 무탄소, 윤석열도 말하고 있잖아. 지금 돈을 아리백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냐, 그런 비판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이게 오늘 발표했으니까 아마 요번 주에 오늘 내일 모레 한 이틀 2, 3일 정도 지나면은 다른 전문가 집단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런 걸 좀 봐야겠죠. 하여간 다 떠나가지고 최소한 이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윤석열이 뜬금없이 뭐 대단한 거 있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막 호도하려고 그러고, 이 뭐랄까, 지금 주민들의 이목을 딴 데 돌리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아유, 오랜만에 이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네요. 우리 레버리지라는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말 더듬는 거 봐라. 야, 내가 말 더듬는 게 매력이다, 이 새끼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넌 모르지, 새끼야. 우리 오랜만에 또, 야, 이게 힘든데. 사물이를 보려면 구독한 지 일주일 돼야 되거든, 일주일? 일주일 돼야지 구독해서 글 달 수가 있는데, 야, 우리 레버리지 이 정도 열심히 괜찮죠. 요새는 이상한 벌레들이 많은데 요새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레버리지 열심히야. 사물이를 구독하고 일주일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야, 대단하다 진짜. 열심히 사네. 이게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 네. 괜찮습니다. 어떡할까? 우리는 내보내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지켜봐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레버리지하고 잘 이렇게 지내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이런 애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쌍한 애들. 뭐 교화가 안 되니까 아직도 윤석열 막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저번에 그 여론조사 봤지만 윤석열 지지하는 층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주로 누구였습니까? 참 내가 이거 갖고 비웃으려는 게 아니고, 그때 갤럽 봤지요. 누구냐면은 무직, 은퇴한 사람, 그 중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막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레버리지는 아마 나이대가 한 60에서 70대면서 지금 아마 기초 노령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아마 그런 노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안타깝습니다. 예. 레버리지 화이팅! 열심히 살길 바라고, 그럼 지금부터 오늘 사사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비. 오늘 언론들이 주목한 이슈들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요, 당연히 오늘 윤석열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한겨레와 경향이 오늘 윤석열 발언을 사설로 실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못 실었어요. 다른 언론들은. 왜냐면 윤석열이 이 브리핑을 10시에 했잖아요. 10시에. 그런데 다른 언론들은 다 새벽에 사설이 나오잖아요. 사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언론들은 사설을 못 실었고,
근데 한겨레와 경향은 사설이 저녁에 나와요.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만 사설을 실었는데 한겨레는 오늘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고 경향신문이 이 이슈를 다뤘습니다. 경향신문이 제목이 동해 그 석유가스전 시추 설익은 발표 아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첫 국정 브리핑에서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매장량은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한다.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한다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을 거론하는 단계여서 성급한 발표는 아니었는지 묻게 된다. 뭘 물어? 성급한 거지.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계 기업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겨 원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고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고 한다. 에너지의 98%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익은 희망 부풀리기는 아닌지 이런 발표가 우려스럽다는 거죠. 정부 발표를 보더라도 경제성은커녕 매장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시추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 기업 분석 결과 성공률이 20%면은 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진 않은 거예요. 낮진 않은 건데 그래도 겨우 20%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뭐가 나온 것처럼 정부 관계자들이 후속 브리핑에서 뭐 2천조의 뭐 경제 효과가 있다 이야기하면서 다 된 밥처럼 홍보하는 거는 문제라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76년도에 박정희가 이런 짓을 한번 했죠. 그리고 그거는 허위로 판명이 났는데 그때 박정희는 시월 유신하고 나서 그 분위기 돌리려고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짓거리를 지금 윤석열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거에 누가 흔들리겠습니까? 있긴 있지. 여기 레버리지 같은 애들. 레버리지 같은 애들은 이거 보고 나서 어휴 기름이 났대. 석유가 나온대. 좋아하겠죠. 근데 보통 상식적인 이 뭐라 그럴까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그냥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하겠지. 동해 유전 발표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간 국정 실패를 만회하려 시작한 국정 브리핑 첫 사례가 성급할 수 있는 유전 발표인 것도 유감스럽다. 대통령이 발표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는 것도 진정한 소통 의도라고 볼 수 없다 하면서 경향신문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도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산유국의 꿈 반갑지만 탄소 중립 노력 이어가야 한다. 이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거죠. 이번 탐사 결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는 정부 목표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금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물론 이 시추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노력도 한층 배가 돼야 한다라고 우리 서울신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그 첫 번째 그 언론들이 주목했던 이슈이고요.